3월 5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 편의점 앞에 매일 신문을 좀 사서 옵니다. 제가 집에서 받아보는 거 말고요. 근데 그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계산이 좀 서툴렀는데 신문 계산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빨리 사무실에 가서 이틀 쉬다가 나왔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고, 그래서 약간의 좀 짜증을 낸 것 같은데, 오늘도 거기 가서 신문을 사는데 젊은 분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분은 어디 갔나 했는데 문 앞에 따라 놓으면서 뉴스 브리핑 팬이라고, 어제 자기가 이렇게 좀 계산이 서툴러서 미안하다고 해서 제가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요. 참 어디 가서 이 성질 함부로 내거나 또 남한테 좀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어떤 분이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경찰인데 아마 경이고 어디 저 지구대에 계신 분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이 쫄뱅이 밥 산다 하니까 그러지 않다. 쫄뱅이 밥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총무 역할로 쫄뱅이 공동으로 쓰고 다 같이 거두어서 낸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 지난 주말에 나갔던 이종배 대표 코너에서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물론 대다수의 성실한 경찰은 각자 자기가 이렇게 먹은 돈은 내고 이렇게 할 거라 봅니다. 경찰 월급이 옛날보다 좋아졌지만은 그렇다고 썩 많은 월급도 아닌데 누가 대신 내기는 어렵겠죠. 다만 승진을 앞두고 있는 주요한 부분에서 위에 줄을 타는 부분이 그건 핵심적인 거고, 그런 부분에서 경찰에서 이 고위 간부들이 식사를 할 때 자신이 계산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기자가 글을 쓴 것을 제가 소개했고, 저도 사실 옛날에 그런 비슷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라고 느끼는가 하면, 기자가 뭐 또 어떤 남이 있을 때 누가 와서 승진 부탁을 하는, 승진 부탁이 아니죠. 아무 소리 안 하고 인사만 하고 갑니다. 밥도 같이 안 먹고 나가요. 그런데 나갈 때 보면 밥값을 안 내는 일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런 것들이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경찰 다수가 국가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애를 쓰지만은 경찰 상층부의 상당한 사람들은 권력에 줄 서고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또 부패에도 어느 정도 익숙한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을, 그걸 부인을 해서는 안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닥에서 열심히 이렇게 치안을 위해서 애쓰시는 경찰분들 다수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자, 어제 이제 황빠들이 몰려와가지고 저한테 험한 소리들을 밤에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더 하겠습니다. 저는 누가 험한 소리를 하면요, 그냥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게 제 성격이고요. 그렇게 이렇게 살다 갈 거니까 그렇게 알기 바랍니다. 자, 황교안이 지금 뭐 연일 문 정부가 경제 망가뜨리고 안보를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 왜 국회로 복귀하는가에 대해서는 인터뷰 내용에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해서 오늘 동아일보와 인터뷰가 거의 한 면에 한 3분의 2가 나왔는데요. 왜 황교안이 국회로 복귀하는가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것은 남의 일이냐 이렇게 여깁니다. 김병준 체제에서 김태우 특검, 그리고 손혜원 국정조사, 신재민 청문회, 조회수 선관위원 사태 이렇게 내세우면서 밥 5시간 반 간헐적 단식을 통한 늦게 먹기 운동을 했지요. 그걸 엄청 자랑도 하고 설 연휴 기간에도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려 했고, 나중에는 밤늦게 먹기 운동도 동참하는 사람이 없이 피켓만 이렇게 그냥 있기도 했습니다. 저보고도 그 홍보를 해달라, 나경원 인터뷰 해달라 하길래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황교안이 당대표가 27일 날 된 이래 어제
곧바로 그 다음 날이 3일 연휴 다음 날이 3월 4일 어제 아닙니까? 월요일 날 기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들어가서 따진 데 있습니다. 그러면 황교안이 인터뷰에서 왜 국회로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김태우 특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손혜원 국정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드루킹 김경수와 관련된 문재인 부부의 재특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야지요. 자, 오늘 신문에요. 저는 보수 언론들도 정말로 썩어 문드러졌다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맨날 비판하니까 뭐 보수 언론도 저를 뭐 완전히 이제 소 닭 보듯 보는데요. 뭐 서로가 그렇게 보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손바닥만한 크기로 뭘 얻었다, 왜 들어가는가에 대한 기사는 하나도 없이 전격 복귀를 하고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나경원이 마치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처럼 제목을 달고, 손혜원 청문회는 여전히 평행성이다. 오늘 상임위가 가동되고 7일, 그러니까 모레 첫 본회의를 연다라고 돼 있고, 조선일보는 한 15줄, 짧게 15줄 정도로 그 기사를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설에 뭐 하려고 그러면 국회를 공전시켰냐, 왜 기어 들어가냐라는 이야기를 질타한 언론이 보수 언론 중에, 조중동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를 기어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아름답고 좋은 거고 민생을 위한 것이다. 자, 국회 기어 들어가서 유치원 3법 동의해 주려고 들어갑니까? 탄력 근로제 그거 무슨 6개월로 늘린다고 기업들이 죽을 게 당장 살고 살 게 죽습니까? 민생 같은 소리 하지 말고요. 왜 기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당 대표가 말을 해야지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경제 망가뜨린다, 안보 하나씩 무너진다라는 하나만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당이 미북회담 결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 하는가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어요. 황교안의 동아일보 인터뷰에 보면 질문이 태블릿 PC 탄핵 논란으로 당이 박근혜 프레임에 빠졌는데 박근혜 당이한 만큼 황교안 당으로 변해야 된다는데 김병준이 검토했던 당 갈등 해소 위한 탄핵 끝장 토론은 어떻게 할 건가? 사무총장 당직 인사가 친박 일색이라는데 보수 통합을 총선 승리 전략으로 꼽았다. 서청원도 통합 대상인가? 현역 의원 21명을 비대위가 교체한 데 대해서 인적 쇄신 동의하나? 문 정권을 좌파 사회주의 독재 정권이라 규정했는데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 관련해서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요구할 것인가? 노무현 때 검사장 승진 탈락했는데 당시 문재인이 민정수석 비서실장이었는데 이런 질문만 있고 미북 회담 결렬과 더 나아가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질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언론이 안 물으면 이거는 꼭 실어달라, 그 전제로 내가 인터뷰에 응한다라고도 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 거고, 더 나아가서 원내를 복귀를 하는 부분에 당 대표로서 김태우와 손혜원 부분 또 문재인 부부에 대한 재특검을 관철해내지 못하면 뭐 다시 기어 놓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대표가 책임을 지겠다라든지 또 4.3 재보선에 대해서 창원 성산에 자기가 출마하겠다라든지 무슨 입장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예민한 거는 하나도 표시하지 않고 지금 제일 말하기 쉬운 게 문재인이 경제 망가뜨린다, 안보 무너뜨린다고 추상적으로 언급하는 겁니다. 이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은 개나 소나 닭이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이런 비판하는 사람 문재인이 제일 좋아합니다. 오늘 아침에 무슨 또 뭐 오마이뉴스 좌파가 여론조사해서 황교안이 17.9다, 유시민이 13.2다, 이낙연이 11.5다 해서 황교안이 마치 2달 연속 1위라고 하면서 바람을 설설 잡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왜 이 짓을 한다고 봅니까? 자, 황이 어떤 행태로든
앞에 가 있다라고 비춰져야 내가 대선 대회 가는갑다. 몸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지. 함부로 설치면 안 되지. 괜히 나보고 투쟁 강경하게 해라, 장외 투쟁해라 하는 놈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정치를 엿도 모르고 하는 놈들이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쭉 늘어놓고는 황교안이 1등이지만은 범진보 여권 주자가 나왔을 때 54.2, 범보수 야권 주자가 나왔을 때 36.7로 지금 여권의 단일화된 후보가 나왔을 때 야권의 단일화된 후보보다 18%가 더 나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요, 이렇게 조용히 끌고 가다가 나중에 두들겨 잡아서 끝낸다라는 생각에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오늘 아침에 황교안이 남대문 시장을 드디어 갔어요. 자,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첫 방문지가 시장 재래식 시장입니다. 나경원이 조경태 이래 데리고 남대문 새벽시장을 갔다고 합니다. 자, 그 새벽시장에서 또 하나마나한 상투적인 클리셰들 어디서 많이 봤죠? 한번 먹어보고, 이 뭡니까? 김밥입니까? 김밥 한번 먹어보고, 평소 김밥 드시겠어요? 자, 그리고 또 옆에 이제 떨거지들 쭉 따라갔지요. 자, 이게 한국당의 한계라고 봅니다. 정상적인 인물이라면 한미연합사를 방문하든가 아니면 지금 안보 위기에서 지뢰 제거 현장을 방문하든가 안 그러면 주한미 대사관을 전격적으로 한번 찾아가서 대사 보고 당신들 진짜 이럴래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은 또 각 정당들을 찾아갔는데 이 당도 찾아가서 5.18 문제 등을 놓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이렇게 가서 다툼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당에 뭐 하려고 찾아갑니까? 그리고 오늘은 황교안이 봉화마을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왜 노무현 묘소는 김해에 있어서 국립묘지 갔을 때 한 바퀴 그냥 썩 둘러보면 되지 김해까지 사람을 오게 하는가 의문인데요. 좌파 진영의 당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노무현 묘역 간 뒤에 권양숙을 예방할 거라고 합니다. 또 서울에 와서 이희호를 예방하고 또 손옥숙도 예방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겠지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존재감도 없는 김영삼 씨 전 부인을 예방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자, 황교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열이 없으면 지금 선거해도 이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이거나 자신에 대해서 지적질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열이라고 말을 하겠죠. 이는 황파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와 비슷한 겁니다. 좀 지켜보고 하지 첫날부터 뭐라고 하느냐. 아니 첫날부터 기어 들어가라 그러냐? 첫날부터 재래식 시장이나 단이라고 했냐? 첫날부터 기어 들어가지 않았으면 국회로 저는 첫날부터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자, 미북회담 결렬에 대해서 황교안이 입장을 당당히 밝히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더라면 제가 황교안을 비판할 일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는 걸 보니까 아주 그냥 싹이 첫 싹부터 노래서 시들어버리기 딱 직전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왕 칼을 뽑은 이상 매일 두들기겠습니다. 사람 될 때까지 두들겨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이제는 물러나라고 이제 제가 황교안의 문제점을 다 지적해서 집에 가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보수의 제일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붙어 먹는 논리입니다. 제가 2013년에 아카데미를 한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수는 과거에 의용이고 관변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에 고생을 하다 보니 길거리로 나왔지만은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 한마디로 보수가 어떤 이념의 가치로서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서는 다 잘 모르고 있다. 그냥 종북 척결 이야기를 하고 기존의 보수 정당이라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런 것들만 지지하면 그냥 보수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뼛속까지 깊숙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재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해 후원받는 거, 그 다음에 보수 정권에 빌어붙어 먹는 거, 이 부분에서 대다수의 보수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재벌들 푼돈 좀 받아내는 거나, 안 그러면 권력에 붙는 거나, 이 두 가지에서 아스팔트 보수고 기존 보수 세력들이 다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재수 좋으면 그 앞에 좀 똑똑한 놈 한둘은 비례대표 들어가는 거, 보수 단체들이나 거기에 리더급 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불러주고 돈 좀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에 아주 본질적인 문제다. 그래서 보수는 항상 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신한국당의 한나라당의 떨거지 역할만 수행을 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태도들을 고치지 못하면 보수가 발전하지 못한다고 2013년에 박근혜 집권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전히 정경련 등에 기대서 청와대가 이야기해서 푼돈 받아 먹는데 익숙해졌고, 더 나아가서 정권 편드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제가 3인방, 문고리 3인방 비판하니까 엊그제까지 같이 밥 먹고 술 먹던 사람들이 저보고 종편 십상시라고 비판을 합니다.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이것들은 어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누가 시키면, 돈 주는 사람이 시키면 그대로 그냥 따르는 겁니다. 보수 평론을 자처하면서 저녁마다 박 정권의 실세들이나 만나고 다니면서 방송 출연하는데 어떻게 좀 덕이나 보려고 하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었어요. 자, 그들이 봤을 때 제가 매우 이단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박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나름 노력을 했지만은 곧바로 잘못한다고 비판했으니까요. 제가 틀린 겁니까? 그들이 틀린 겁니까? 자, 이명박 정권 때 그렇게 이명박 밑에 뉴라이트니 뭐니 하면서 좌파에서 전향해서 보수가 갑자기 된양 하다가 한둘 또 국회의원 해먹으러 갔지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정권이 들었으니까 이명박 편을 들던 사람들이 또 순식간에 친박이 되어서 또 박근혜 정권 편을 들어요. 그래서 참 대한민국에 보수하기 쉽다. 예? 어제까지는 친일하다가 오늘은 대한민국 만세하거나 어제 낮에는 공산당 만세하다가 저녁에는 국군 만세, 그것과 뭐가 다르나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황교안을 비판하니까 제가 눈꼴스러워서 죽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상투적인 대한민국에 아무 의식이 없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그들이 아는 모든 것, 문재인 정권은 곧 망한다. 그 더 빨리 망해갈 거다. 황교안은 안정감이 있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그래서 황교안이 성공할 것이다. 그거는 황교안이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고 보고 그냥 황교안에 대해서 모든 단점은 가리고 황교안의 장점을 찬양하면서 벌어진 착시 현상이죠. 솔직히 27일부터 지금까지 하는 거 보니까 또 당 대표 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저는 황교안은 싹수가 놀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황교안 비판하면 저한테 덕될 일이 있겠습니까? 손해만 있죠. 어제 당장 어떤 놈이 저보고 무슨 문재인, 황장수 뒤에 문재인, 얘가 이제 또 슬슬 특유의 위장 보수, 민주당 출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슬슬 끄집어냅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내가 지금까지 누구한테 손 안 내밀고 온갖 욕을 처먹어도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 소신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내가 보수단체니 보수 무슨 정당이니 어디 가서 붙어 먹으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있었습니까? 그걸 보고 저는 저하고 같이 온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황교안이 지금 국회로 기어 들어갔는데, 자, 제가 묻겠습니다.
문재인 부부가 드루킹 김경수 사건의 몸통인데 황교안은 그 몸통임을 거부합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문재인이 댓글 조작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그 여론 조작으로 탄핵을 시키고 또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의 대선에 정당성을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하는 댓글 조작이 저는 황교안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요즘은 다 댓글을 보고 자기의 생각이 댓글과 일치하는가, 또 댓글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나는 소수네, 내 생각이 틀리는갑다. 이 인싸가 되기 위해, 즉 다수 속에 속하기 위해 나도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댓글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요 댓글들을 문재인에게 불리한 것은 아주 그냥 바꾸어서 댓글을 달고, 또 문재인에게 유리한 것은 엄청나게 분칠을 해서 홍보하고, 그리고 상대 경쟁자에 대해서는 그냥 난도질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보통 사람 다수는 탄핵과 같은 정치적 혼란기에는 자기의 의식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의 중심이 없다는 거죠.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사색도 안 하고 책도 안 읽고 교양 수준이 별로 높지 않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 순간순간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국민 대다수가 사실 그런 수준이에요. 뭐 영국처럼 동네마다 독서 클럽이 있고 토론하고 이런 게 익숙해져 있으면 순간순간으로 사람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황교안은 지금 자기 입으로도 한국당 어디에서도 문재인 부부에 대해 재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안 하고 있고, 한국당이 원내 복귀를 전제로 해서 내건 조건에도 그런 것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 황교안은 문재인 부부에 대한 드루킹 김경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재특검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자, 김태우 수사관이 중대한 폭로를 했어요. 아마 한국의 권력의 하수인으로 깊숙하게 연루된 사람이 저런 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권력 내부의 비리를 폭로한 것은 처음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등 정부 각 부서의 블랙리스트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해 황교안은 특검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말을 하기 바랍니다. 손혜원이 정말로 국회의원으로서 유사일의 최악의 부동산 투기와 그걸 하기 위한 명의신탁, 즉 차명 투기를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관련 있는 상임위에 관련 산하 부서들에 대해서 물품 구매부터 시작을 해서 인사 압력,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지역구에 있는 당일리 화력발전소에 대한 용역 재발주부터 시작해서 온갖 갑질들을 난무했습니다. 그 갑질이 국회의원으로서는 이해상충에 관련되는 공직자 윤리에 기본적으로 위반이 되는 거고, 또 명의신탁 관련 법에 위반이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권 남용에도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손혜원을 정권이 아무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손혜원의 본질은 지금 드러난 부동산이니 무슨 공예품 강매니 또 무슨 자리 압박이니 이런 게 본질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힘이 그 정도 쓰면 그런 데다가 본질을 행사하겠습니까? 손혜원 문제의 본질은 그걸 넘어서서 문재인 부부와 얽혀있는, 한마디로 권력의 또 재벌 간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 것이 손혜원의 본질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초상류층이나 살 수 있는 그 비싼 아전 7기와 공예품, 그것도 현대적으로 해석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손혜원이 취급하고 조직적으로 생산해서 장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하는 손혜원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데 손혜원의 처벌 불원서를 낸 신재민에 대해서 청문회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자, 저는 묻고 싶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특검을 황교안이 관철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왜 이 문제는 침묵합니까? 황교안은 문재인 부부 재특검, 김태우 수사관 특검, 그리고 손혜원 국정조사, 신재민 청문회 등에 대해서 입장을 말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싸운다는데 그러면 관철이 안 되면 어떡할 것인가? 민주당은 아이고 들어와도 꿈도 꾸지 마라.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 하자 뭐 이지랄하고 자빠졌는데 상임위 청문회 그것도 안 되면 어떡하고 상임위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건지 그 상임위원회에서 손혜원하고 한국당의 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하고 같이 놀아먹은 것도 있는데 거기서 의혹이 규명이 되겠느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 황교안 창원 성산 출마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황교안이 답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답할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황교안 새벽 시장 가니까 김밥 얻어먹어서 배가 부릅니까?